아내가 매주 산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고 자꾸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대철입니다. 올해 56이고 결혼한 지는 벌써 28년이 넘었네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은 가끔 혼자 아내 사진을 들여다볼 때 깨닫습니다. 처음엔 이름 부르기도 어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제 숨결에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저는 전형적인 평범한 남편입니다. 아내가 밥 먹으라 부르면 묵묵히 앉아서 수저부터 들고 명절이 오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투덜거리면서도 뒤늦게 장을 보러 따라 나서곤 합니다. 기념일도 잘 챙기지 않고 꽃 한 송이 사주는데도 쑥스러워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남자지요. 제 아내 정숙이는 저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던하고 성실하고 조용히 웃고 조용히 걱정하는 사람. 아무리 바빠도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올려놓고 빨래를 개어놓고 아이들 도시락 반찬에 깨씹 하나라도 예쁘게 올려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소란스럽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지만 참 다정한 관계였어요. 주말엔 같이 시장에 가고 비 오는 날엔 전을 부치고 TV 보면서 졸다가도 이불을 덮어주는 일들이 일상이었죠. 말보단 손이 먼저 가는 그런 사이,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고요한 동행이랄까요.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키우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둘이 다시 마주 앉게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나 정수기가 빨래를 개며 콧노래 부르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었죠. 얼마 전부터 정수기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산에 다녀옵니다. 걷는 게 좋더라. 공기 맑고 머리도 맑아져. 그렇게 말하며 이른 아침이면 가볍게 등산복을 챙기고 작은 가방에 김밥을 담아 나갑니다. 그 모습이 처음엔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한 주의 피로를 산바람에 날리고 오는 것 같았고 오히려 당신도 나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이상한 상상이 고개를 들기도 했고요. 너무도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던 우리의 일상이 어느 순간엔가 작은 파문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정수기의 산행에 대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궁금함은 제 마음의 한 가지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에 간다고 하면서 대체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정수기는 늘 손이 빠르고 정갈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어색한 말투로 반찬을 내놓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대철 씨, 고기 많이 드세요. 그때는 이름도 반말도 익숙하지 않아 식탁 위엔 밥보다 머뭇거림이 더 많았죠. 하지만 시간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처갓집 근처에 조그마한 전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들을 낳고 몇 해 지나 둘째 딸을 얻고 우리 집에 가족 사진이 한 장, 두 장 늘어갈 때마다 정수기는 묵묵히 그 안을 채워나갔습니다. 정수기의 손맛은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김밥 하나, 계란말이 하나도 어찌나 단정하고 먹음직스럽게 싸는지 아이들 소풍 도시락만 싸면
담임 선생님도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정수기가 김밥을 정성 들여 싸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큰아이 유치원 첫 소풍날, 엄마, 우리 반 애들이 엄마 김밥이 최고래. 아들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밥은 우리 집의 특별한 음식이 되었고, 누가 생일이거나 집에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같이 나들이를 가는 날이면 정수기는 꼭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김밥을 쌀 땐 어쩐지 생기가 돌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두고 흰 쌀밥에 소금 간을 맞추고 달걀을 예쁘게 부쳐 썰고 당근과 우엉을 정성껏 볶아 하나하나 재료를 겹쳐 나가며 말아가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워 보였죠. 저는 종종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당신은 김밥에다 당신 삶을 말아 넣는 것 같아. 그 말에 정수기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야 더 맛있지. 사랑도 좀 넣고. 우린 늘 그렇게 소소하고 조용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크고 화려한 여행을 다니지도 못했지만 봄이면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여름이면 베란다에 앉아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피하곤 했죠. 아이들이 크고 나선 집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아침밥 먹을 때도 둘이 마주 앉아 천천히 수저를 들고 일요일엔 같이 드라마를 보고 때론 각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수기는 늘 바빴습니다. 마당에 핀 화초를 돌보고 된장국에 다시마를 먼저 우려내고 제가 좋아하는 무말랭이 반찬은 떨어질 날이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정수기가 말했어요. 토요일마다 산에 다녀올까 해. 걷는 것도 좋고 바람도 쐬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냐며. 그런데 그녀는 산에 갈 때마다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 등산 다니다 보면 배고파져. 그러면서도 김밥을 싸는 정수기의 손끝은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김밥은 여전히 예뻤고 늘 한결같은 정수기의 마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결같음이 어느 순간 저에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정수기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선 채소 써는 소리, 밥 짓는 냄새, 계란 부치는 소리가 나고 식탁엔 또다시 김밥 재료가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다가 괜히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오늘도 또 김밥이야. 몇 줄을 싸는 거야. 도대체? 그날 아침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도시락 장사 수준인데. 정수기는 웃으며 말했죠. 재료값 정도는 산악회에서 조금씩 걷어서 줘. 내가 따로 부담하는 건 아니야. 그러고는 말끝을 흐리며 부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기보단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김밥 20줄에 재료값을 걷는다고. 그걸 매주? 그럼 도대체 누가 챙겨주는 거지? 그렇게 의심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산에 다녀온 후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무심코 거실에 놓인 등산 가방을 정리하려다 가방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보온병과 손난로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주에도 감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지? 아니, 그럼 왜 내 아내한테 이런 걸? 메모는 정수기에게 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특별한 관심의 표시잖아.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산에서 뭐 먹었어? 응, 김밥 좀 나눠주고 그냥 내려왔어.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하다가. 김밥 나눠준다는 게 매주 20줄 싸들고 가는 거야? 하하, 뭐 많으면 좋잖아. 조금씩 돈도 걷어주고. 그 말투, 초정 다 너무 가볍게 넘기는 것 같아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꺼내 들고 말았습니다. 이거 뭐야? 가방에서 나왔는데 보온병과 손난로 상자를 식탁 위에 놓자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줬어? 누구야? 이거 왜 당신한테 이런 걸 주는데? 그냥 산에서 알게 된 분인데. 그냥 알게 된 사람이 보온병을 선물한다고? 아내는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고 가슴 속에 억눌린 감정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바보야? 당신 매주 김밥 싸서 그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그 사람은 당신한테 선물이나 챙기고 이게 무슨 정수기는 끝까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뭔가 확실히 숨기고 있어. 그냥 김밥 나눠주는 게 아니야. 누군가랑 개인적으로 연락 주고받고 있는 거야. 매주. 그 의심은 다음 주 직접 확인하러 따라가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토요일 새벽,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눈을 뜬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수기는 언제나처럼 부엌에서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우엉을 볶고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라도 끝을 보자. 저는 조용히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정수기는 김밥이 가득 든 쇼핑백과 가벼운 등산 가방을 들고 동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 그곳은 평소 아내가 말하던 산악회 모임 장소와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산 입구 근처, 작은 쉼터 근처엔 이미 돗자리와 작은 테이블이 몇 개 펼쳐져 있었고 몇몇 아주머니들이 김밥이며 식혜, 삶은 달걀 같은 걸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익숙하게 자리를 펴고 김밥을 상자에서 꺼내 가지런히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등산객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아내는 김밥을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인사했고 사람들이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요. 참치김밥 하나랑 소고기김밥 하나요. 맛있어요. 늘 기다려져요. 그 순간 저는 멀찍이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매주 정성껏 준비했던 김밥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숨겨진 만남을 위한 것도 아닌 그저 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제 눈에 집사람과 자주 아는 듯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정수기 쪽으로 다가가더니 갈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 것도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꼭 전해달래요. 고맙다고. 정수기가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늘 잘 드셨다고 하셔서 저도 기뻐요. 목사님.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지난주부터 감기 몸살로 고생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저만 나왔어요. 정숙 집사님 덕분에 따뜻한 김밥 먹고 힘이 난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아직도 안 나오셨어요? 예, 조심하자고 침대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드린 손난로랑 보온병도 그때 와이프가 직접 고른 거였어요. 꼭 전해달라고 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며칠 전
등산 가방 속에서 발견했던 그 보온병 상자와 흘러간 감정들이 한꺼번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선물. 그 메모 전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가 정숙이에게 고맙다고 전한 거였구나. 그 사람은 단지 교회 목사였고 그의 아내는 아내가 준비한 김밥 덕분에 힘을 얻었다며 정숙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과 오해로 뒤틀어 보기만 했던 거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한 거지? 김밥을 팔던 아내의 뒷모습은 땀에 젖어 있었고 때마침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을 넘기며 손등으로 이마를 닦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도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 저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말을 걸지도 못하고 다가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이는 평소처럼 돌아왔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된장찌개 먹을래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밥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배어 있는 그녀의 손에서 그동안 몰랐던 수많은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드디어 물었습니다. 그 보온병 누구한테 받은 거야? 정숙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산에서 가끔 뵙는 목사님이야. 사모님이 나한테 너무 고생한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나는 그냥 받아서 넣어둔 건데. 왜?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에 간다며 김밥을 파는 게 당신한테 그토록 말 못할 일이었어? 그 말은 일요일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이 아직 뜨거울 때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봤어요? 봤지. 봤고 들었고 다 알게 됐어. 그날 김밥 팔던 자리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웃으며 말하던 것도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난 그동안 뭘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였나 봐.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왜 말을 안 했어? 나랑 같이 고민하면 안 됐어? 김밥 팔아서 얼마나 벌겠다고. 그걸 혼자 그렇게까지.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 등록금 알잖아. 이번 학기부터 둘 다 실습 들어가고 교재비며 준비비며 너무 많이 들어. 근데 당신 사업도 잘 안 되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괜찮은 척 했지만 밤마다 통장 들여다보는 거 다 봤어. 그래서 내가라도 뭔가 해야겠더라고. 아니, 근데 그걸 왜 혼자 감당해? 내가 그렇게까지 못 믿을 사람이야? 당신한테 말했으면 당신은 반대했을 거잖아. 내가 또 힘들게 사는 거 싫다고. 그런 사람인 거 나 알거든. 그래서 일부러 속였어. 말 안 하면 그냥 등산 가는 줄 알겠지. 그게 편할 것 같았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그녀가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든 장면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김밥 가격표 봤어. 그 정성 들여 만든 걸 2,000원에 판다더라. 그거 다 팔면 얼마나 남아? 하루 팔아서 몇만 원, 그것도 산 입구까지 걸어가서 새벽부터 싸고 그걸 매주 반복한다고? 그걸 당신 혼자 다 감당했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 돈으로 이번 달 지민이 기숙사비 낼 수 있었어. 저번 달엔 민수 교재도 사고. 그렇게라도 하니까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얼마나 아내의 고단한 하루를 외면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 가족을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 혼자 의심하고 삐뚤게 바라보고 상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가. 난 정말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남편인지 몰랐어. 그 순간 아내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그 안에 담긴 수고와 인내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당신이 몰랐다고 해서 바보인 건 아니야. 우린 서로 말 안 한 죄지. 잠시 후 식탁 위에 김이 식고 된장국은 미지근해졌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은 조금씩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아내가 더 이상 새벽같이 김밥을 싸는 일은 멈추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같이 싸자. 같이 준비하고 같이 팔고 같이 힘들자. 우리 둘 다 부모잖아. 정숙이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당신이 김밥을 쌀 줄 알아? 그래서 일요일 아침 저는 김밥말이를 처음으로 손에 쥐고 밥알을 흘리며 악정고투했습니다. 엉망진창인 김밥을 보며 아내가 배꼽 잡고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집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린 함께 재료를 사러 다녔고 장터에서 파는 것도 종종 같이 했습니다. 많이 팔면 좋은 날이고 안 팔려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내의 수고를 알게 된 이후로 저는 김밥 하나하나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접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그녀가 내어주는 밥 한 끼에 말없이 건네는 차 한 잔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고맙다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이들 둘도 어느새 눈치채고 집안 분위기가 바뀐 걸 알아챘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요즘 더 많이 웃는 것 같아. 아빠 때문인가 봐. 그 말에 저는 그날 밤 아내 몰래 냉장고 문을 열어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 들고 그녀 옆에 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조용히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우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요즘은 가끔 주말이면 우리 동네 아이들 모이는 공원 앞에서 작은 김밥 나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정숙이네 김밥, 사랑은 쌀알 사이에 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니 이웃들도 좋아하더군요. 이젠 그냥 장사라기보단 누군가의 하루를 덜 외롭게 해주는 일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아내가 김밥을 싸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를. 아침이 밝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속에서 부엌을 밝히며 한 줄 한 줄 말아내던 그 김밥 속에는 남편에게는 말 못할 걱정, 아이들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던 엄마의 자존심, 그리고 그 모든 걸 꿋꿋하게 견디려던 한 여자의 삶이 들어 있었단 걸. 우린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단함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을 증명하는 데엔 너무 인색하죠. 하지만 늦더라도 진심을 마주하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옆 사람을 의심하고 있나요?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혹시 스스로만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와 눈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김밥을 말고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국을 함께 먹으며 예전보다 훨씬 소박하지만 훨씬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마음 한 조각이 더 큰 용서가 되기도 하고, 함께한 시간이 많을수록 다시 손을 잡는 용기도 커진다는 걸 알게 되었죠. 때로는 오해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오해를 넘어 진심을 마주할 수 있다면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김밥 한 줄에 사랑을 말고 있습니다.